아까 이어서 그 분사 구문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분사 구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방금까지 했던 거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지금 부사 자리에 온 문장이 축약된 준동사 구를 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거? 그렇죠. 투부정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부사 자리 투부정사를 봤으니까 이제 우리는 준동사 구 보고 있으니까 부사 자리 ing와 pp를 봐야겠죠. 이거를 우리는 분사 구문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개념 설명이 빈약한 거니까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은 문법적인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좀 실용적인 영어적인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 예문까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첫 번째 문법적인 정의를 설명을 같이 써볼게요. 분사 구문이라는 건 자, 써봅시다. 문법적으로는 부사 자리 ing 또는 pp를 말합니다. 즉, 부사 자리에 온 ing, pp를 말해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다가오질 않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문법적인 설명은 어떻게 되냐면 부사절의 축약형이죠. 부사절의 축약형. 자, 그럼 특히 어떤 부사절이냐면 그냥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애들 있잖아요. 우리가 부사절에서 배웠던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있고 주어, 동사 나올 때 얘를 ing나 pp 덩어리로 줄인 것을 우리는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근데 그럼 이제 좀 언어적으로 좀 다가가 볼게요. 자, 언어적으로는 선생님이 준동사구는 왜 말하는 거라고 했냐면 이 부사 절을 접속사도 너무 자주 쓰는 것 같으니까 또는 굳이 말 안 해도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주어도 굳이 말 안 하고 싶어요. 왜 말을 장황하게 하는 것 같거든. 심지어 그리고 만약에 얘네 둘이 똑같아. 얘네들이 똑같은 대상이면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나 오늘 끝나고 집 가서 나 치킨 먹을 거야 라고 안 하잖아. 나 오늘 끝나고 집 가서 치킨 먹을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접속사도 웬만하면 자주 쓰는 거면 생략하고자 싶은 거예요. 왜? 간단하게 말하고 싶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의미를 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어떤 접속사가 자주 쓰이는 접속사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자주 쓰이는 접속사가 as 있어요. 자, 영어 사람들한테 이 접속사 as라는 건 그냥 평소에 너무 많이 쓰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as 하지 말고 그냥 얘를 어떻게 ing로 줄여서 말하면 as의 뜻인 걸로 이해하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게 분사 구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은 as가 앞에서 어떤 뜻이었는지, 어떤 기본 뜻을 갖고 있었는지를 기억해야겠죠? 자, 그럼 as가 어떤 뜻이었는지를 좀 기억해 봅시다. 즉, 여러분이 분사 구문, 즉 부사 자리 ing, pp를 보면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뭐뭐 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앞에서 명사 자리 그리고 형용사 자리 ing, pp를 봤잖아. 그 자리가 아닌 자리에 ing, pp가 등장해요. 또는 완전한 문장 주변에 컴마와 함께 등장해요. 컴마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 부사 자리 들어올 때 ing, pp는 이렇게 as의 해석을 넣어주면 된다. 왜? 영어 사람들은 이걸 너무 많이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ing로 말하면 이렇게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걸로 약속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냥 그래서 접속사 주어 동사에서 접속사 빼고 왜 너무 많이 쓰는 as이니까 as일 때 그리고 주어도 굳이 안 말해도 될 때는 빼고 이 동사 이 동사를 ing 형태로 바꾸자라고 한 게 분사 구문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예문을 적어줄게요. 여러분 예문 똑같이 좀 적어봅시다. 오른쪽에다가 첫 번째 이런 걸로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럼 또 나를 한 번 더 말할 필요가 없잖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친구랑 대화하는데 내가 이거 약간 좀 나르시스트 같잖아. 그러니까 요런 문장을 줄이고 싶은 거예요. 어떤 문장? As I see 아이고 미안해요. As I see her 그 다음에 she runs away 요런 문장을 분사 구문으로 좀 간단하게 말해 봅시다. She runs away. 참고로 run away는 도망가다라는 뜻이죠. 자, 맥락은 이렇다 치는 거예요. 굳이 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를 보는 게 나인 걸 누구나 다 알아. 그래서 I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I를 말 안 해도 되니까 말을 장황하게 하지 않아도 돼. 그 다음에 접속사가 뭐였죠? 접속사가 as니까 우리 as는 ing 형태로 쓰면 그냥 쟤는 as의 뜻을 쓰는구나라고 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as를 지웁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에서 동사만 뭐로 바꾼다고요? ing 형태로 바꾼다고요. 그래서 seeing her
하고 나머지를 그대로 적어주면 아 얘는 ing 다음에 주어 동사 즉 완전한 문장이 나오네. 그럼 얘는 그녀를 볼 때, 그녀를 보면서 내가 그녀를 봤기 때문에 그녀는 도망갔어요 라고 해석이 되는 거구나 라고 바로 이해를 한다고요, 외부인들은.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그런 문장은 그렇게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내용은 슬프죠. 이 내용 뒤에 있는 어떤 뒷 내용이 어, 있는데 이게 선생님 친구 실화인데 그거는 수업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하나만 보면 좀 아쉽잖아요. 왜냐면 PP를 못 봤잖아. 잠깐 PP도 한번 같이 보기 위해서 예문을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봅시다. As I was arrested, I was crying 이라고 해봅시다. 내가 체포되었을 때 나는 울었어요. 그래서 자 요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두 개가 같죠. 그러니까 나 할 거 없이 그냥 체포당한 게 나인 걸 아니까 여기 있는 나를 지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as는 너무 많이 쓴 거서 나 지워요. 말이 안 나오냐? 그 다음 동사를 뭐로 바꾼다고요? ing로 바꿔요. 자 was는 비동사니까 비동사의 ingをbeing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being arrested 하고 컴마 찍고 그다음 똑같이 이어지겠죠. 자 이제 기억을 합시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영어에서 비동사와 관련된 표현들 be, to be, being는 정말 많이 생략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pp죠. 그래서 여러분은 being의 생략을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자 근데 쌤이 계속 말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뭔가 생략되면 딱 거기서 멈추면 안 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진이 났다고 해서 우와 지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도 행동을 시츄에이션을 해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비잉이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생략된 이유, 즉 상황이 벌어진 이유가 중요해요. 그럼 비잉이 생략되면 어떤 형태가 올 수 있는지부터 보면은 자 생각해 볼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동사 뒤에는 pp도 옵니다. 그죠? 형용사도 와요. 명사도 올 수 있고요. 전치사도 올 수 있어요. 요렇게. 그러면 우리는 비동사가 생략됐을 때 pp로 시작하는, 형용사로 시작하는, 명사로 시작하는, 전치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쭉 나서 컴마 찍고 주어 동사. 근데 이것도 예문 안 보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문 하나 보고 갈게. 형용사로 해볼게요, 선생님은. happy, I smile 이라고 해봅시다. happy, I smile. 자, 그렇다면 여기는 뭐다? 얘가 앞에 being이 생략된 분사 구문이고, 자 물어볼게요. 그냥 생략했잖아. 영어에서 생략은 언제 가능할까? 뜻이 달라질 때, 똑같을 때. 뜻이 똑같을 때 생략을 하겠죠. 달라지면 생략하면 안 되지. 그죠? 똑같으니까 그냥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뭐뭐 할 때, 즉 행복할 때 I smile, 나는 웃어요 라는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 개념은 이렇게 됩니다. 다시 기본 개념만 정리를 할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분사 구문이라는 건요, 부사절의 축약이에요. 즉 부사절이 ing, pp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사절이라는 건, 즉 품사를 가진 절은 접속사랑 같이 오죠. 특히 부사절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요. 근데 as라는 접속사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써. 즉 이 세 가지 뜻으로 올 때는 야 그냥 접속사 말하지 말자. 그리고 주어가 일반적으로 생략할 수 있으면 없애자. 그리고 이 동사를 ing 형태로 바꿔. 근데 그 ing 형태로 바꿨을 때 그 동사가 비동사였다면 being은 생략하자. 그 나머지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말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대절을 줄인 투부정사도 간단하게 말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이고 우리는 조금 더 변형된 문장들, 변형된? 뭔가 추가된 문장을 볼 거니까 우리 주의사항 좀 정리하고 갑시다. 주의사항.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주의사항은 여기다 적을게. 여러분은 준동사라고 하면 무조건 의미상의 주어를 세트로 알고 있어야 돼요. 햄버거와 감자튀김처럼. 주의사항 1번은 의미상 주어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ing, pp의 의미상의 주어는 뭔데? 근데 우리 다 앞에서 했어요. ing와 pp의 의미상의 주어는 명사 그대로 쓰거나 대명사라면 소유격을 적어요. 오케이? 소유격에 대한 감이 안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볼게. 지금 선생님 표시하는 여기를 잘 봐봐요. 여기서 만약에 그냥 말하는 상황이야. 맥락이 없어. 그래서 여기 그녀를 보는 게 누군지 몰라. 그래서 여기 I를 살려주고 싶어. 그럼 여기다 뭐를 적는다고요? 얘는 대명사니까 여기다가 my라고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my seeing 하면 내가 볼 때, 내가 보면서라고 해석합니다. 또는 her seeing이면 그녀가 볼 때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이미 다룬 거긴 하지만 being이 생략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합시다. 하지만 우리는 생략된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즉 우리는 PP, 형용사, 명사, 그리고 전치사 구의 형태의 분사 구문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뒤에서 한 번 더 할 테니까 기억만 해둡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건 좀 주의해주세요. 이건 문법적으로 나오니까. 능동과 수동을 좀 조심합시다. ing, pp는 계속했죠? 능동과 수동을 주의하자는 거. 자, 근데 첫 번째. 여기도 어쨌든 pp잖아. 그죠? pp 뒤에는 뭐가 있을 가능성이? 수동 뒤에는 전치사나 투부정사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어떻게 따져요? 자, arrest는 체포하다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수능을 보는데 여기 밑줄 그어져 있어요. arrested에. 그럼 이런 맞다고 해야 돼? 틀리다고 해야 돼? 맞다고 해야 돼요. 왜? arrest라는 단어 자체는 체포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자동사, 타동사? 그렇죠. 타동사죠. 근데 뒤에 목적어 없이 컴마 찍고 주어 동사 나오는 거니까 얘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PP 자리예요. 이런 식으로 따질 줄도 알아야 됩니다. 즉 핵심이 뭐야? 핵심은 사실 동사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헷갈리는 동사 다를 수 있잖아. 즉 자동사, 타동사 그 헷갈리는 게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막 각 잡아서 하지 말고 그냥 나올 때마다 하세요. 아시겠죠? 마지막 네 번째 해볼게. 마지막 네 번째는 주어의 ing와 분사 구문의 ing를 좀 구분합시다. pp는 왜 말하는지 알겠죠? 우리가 앞에서 말했지만 쌤이 pp는 주어 자리 못 온다 했어요. 그러니까 ing만 좀 구별을 하면 되는데 이건 오로지 해석적인 측면입니다. 즉 주어 자리 ing와 분사 구문의 ing 해석이 다르잖아. 그쵸? 우리는 정확하게 해석을 구조를 잡고 해석하기 위해서 이 둘을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알아요. 뭘 알아? 자, 주어 자리 ing는 필수적인 성분이야, 비필수야? 그렇죠. 필수적인 성분이죠. 근데 분사 구문은 그렇죠. 왜? 부사 자리니까. 그러니까 얘를 구별하는 방법보다 나머지 부분의 완결성을 따져주시면 얘네를 구별할 수 있다. 아시겠죠? 요거에 대한 내용은 이따 등장하면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주의사항, 개념 플러스 주의사항까지 정리를 해놓고 우리 이제 진짜 문장을 보러 갑시다. 227번. 자, 227번에 우리 뭐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컴마 찍고 feeling 등장하면 분사 구문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왜냐면 앞에 이미 완전한 문장이 등장했으니까. 그 다음 여기 and가 있으면 뒤에 ing 얘랑 병렬이겠죠. feeling이랑. 그래서 얘는 feeling 느끼면서 and 그리고 engaging 관여하면서라고 해석되는 분사 구문입니다. 그래서 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잘 따라와 보세요. 분사 구문은 이렇게 해석된다. 자, 해볼게. A person can be an individual fan. 한 사람은요 개인적인 팬이 될 수 있어요. feeling 뭐 하면서? idealized connection 이상적인 연결을 느끼면서 누구와? 스타와 즉 인플루언서와 그 감정은 동격 뭐냐면 강한 느낌이죠. 뭐의 느낌? 기억과 향수의. 자, 그리고 뭐 하면서 팬이 될 수 있어요? 관여하면서. 어디에? 모임과 같은 행동에. To develop 뭐 하기 위해서? To develop a sense of self 자아라는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임이랑 행동에 관여하면서 팬이 된대요. 나쁘지 않죠? 그래서 컴마 찍고 ing 나오면 분사 구문이다. 그 뒤에 병렬 구조가 있을 수도 있고 병렬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자, 228번인데 자, 228번에서 일단 우선 분사 구문부터 찾아보자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컴마 찍고 뒤에 ing 등장하면 분사 구문이구나 하기로 했죠. 그죠? 자, 근데 얘는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문장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좀 까다로운 요소가 있거든요. 자, 뭐가 첫 번째 까다롭냐면 내가 물어볼게. 자, 일단 첫 번째 분사 구문은 부사구죠. 필수 성분인가? 아니에요. 그럼 저기에 문장에 본동사가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절대 아니라고 대답해야겠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228번에 내가 10초 드릴 테니까 정지 버튼 누르시고 동사를 한 번만 찾아보세요. 네. 아이고. 찾았나요? 네, 선생님 바로 해보도록 할게. 참고로 여기 있는 our은 선생님이 잘못 넣은 거예요. 미안해요. 자, the distinction 차이가 문장 가장 첫머리에 나온 명사니까 주어일 거예요. 자, 그다음 우리 between을 보면 뭐부터 찾아? 그렇죠. and부터 찾아. 근데 between은 무슨 사? 품사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want랑 need가 명사일 거고 그럼 동사가 누구란 얘기야? 불러. 흐려지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블러가 동사니까 그것도 체크를 해주시고. 오케이. 그래서 블러까지만 해석을 해보면 want 원하는 것과 need 욕구 사이가, 즉 필요성과 원하는 것 사이의 distinction 차이가 blurs 흐려지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제 분사구문을 해석해 볼 건데 여기는 shift는 바꾸다라는 뜻이죠. 근데 아마 이런 게 해석이 좀 어색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자주 나오는 거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적어놓고 주기적으로 봐서 외워줍시다. 자, 그럼 in favor of가 무슨 뜻이냐면 같이 적어볼게요. in favor of. favor이 선호 뭐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얘는 뭐뭐에 맞춰, 맞게 또는 뭐뭐에 유리하게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유리하게. 이거 필기해놓고 꼭 외웁시다. 자, 그럼 그거에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 뒤에를 처음부터 빠르게. 자, 더 디스팅션 차이인데요. 원하는 것과 욕구 사이의 차이가, 원하는 것과 필요성 사이의 차이가 흐려지고 있어요. 뭐 하면서 그 차이가 우리의 재정적 priorities 우선순위를 바꾸면서 뭐에 맞게 staying current with the trend. 자, stay 형용사는 뭐뭐한 채로 남다. 즉 현재로 남게 맞춰서 우선순위를 바꿔요. 근데 뭐와 함께 남아? 트렌드와 함께 남아. 말이 어색해. 근데 무슨 의미일까? 트렌드와 함께 현재로 남아있대. 그냥 트렌드에 맞춰 재정적 우선순위를 변하게 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얘는 아주 간단한 문장이지만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 왜냐면 구조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요. 형태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그다음 이건 영어식 표현이거든. 이런 영어식 표현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런 건 좀 많이 복습을 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분사구문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소도 좀 복습을 해놓읍시다. 알겠죠? 그럼 228번은 여기까지. 29번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229번 우리가 먼저 하고 있는 것부터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자 컴마 뒤에 appropriately 적절이라는 부사가 와도 뒤에 ing가 오면 우린 이거를 분사 구문이라고 인식해야 됩니다. 아 밑에는 뭔지 모르겠네.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기 highlighting은 강조하다라는 뜻이니까 highlighting 하면 강조하면서라고 해석되는 분사 구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229번은 뭔가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될 것만 같죠? 네,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선생님이 좀 구문적인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냐면 여기 일단 두 번째 줄에 that부터 이 끝까지가 highlight라는 타동사 뒤에 왔기 때문에 대시 명사절입니다. 그럼 그 안에 완전한 문장이 있겠죠. 그 완전한 문장의 주어 동사가 누구냐라고 하면 자 일단 컴마는 문장 구조 파악할 때 빼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명사 전체,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주어예요. 그럼 동사는 여기는 provide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걸 다 적용하면 명사 자리 that은 완전한 문장이 오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수직 관계를 파악하는 것 또한 그냥 문장 파악하듯이 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그럼 선생님 구조 파악 웬만하면 해드렸으니까 이제 해석을 할 건데 그 전에 얘는 일종의 학술적인 표현이에요. 왜 학술적인 표현이냐면 여러분이 단어 두 개를 봐주면 되거든. 첫 번째 단어가 여기 anthropomorphic인데 단어가 어렵죠. 얘는 근데 무조건 각주가 있을 거예요. 일단 쌤이랑은 복습을 해야 되니까 단어 뜻만 알아주면 얘는 인류 또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인간의. 그래서 anthropomorphic metaphor라고 하면 의인법이에요. 사람의 비유니까 의인법. 자, 그 다음에 문장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여기는 biography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근데 얘는 쌤이랑 문장 수업할 때 여러 번 등장했던 단어인데 얘는 전기라는 뜻이죠. 전기. 그 electro 말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전기문이라고 할 때 그 전기죠. 네, 다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럼 일단 쌤이 여기 things까지만 해석을 해볼게. 오케이? 그 다음 내 질문을 잘 이해해 보세요. 자, 크랩스부터 시작. 크랩과 웨버는 critically engage 비판적으로 관여했대요. with 어디에? 뭐에? 의인법에. that 어떤 의인법이냐면 imply a biography of things. 사물의 전기를 묘사하는 즉 imply 암시하는 의인법에 관여했대. 자, 그럼 물어볼게. 여기서는 의인법이 강조된 거예요? 아니면 의인법이 중요한 거야? 아니면 그 의인법의 내용이 중요한 거야? 그렇죠.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여기에요. 사실상 우리가 딱 독해를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정보성 글을 읽고 있잖아. 그럼 우리는 정보를 싹 빼낼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럼 우리 머릿속에 이 정보는 일단 지우는 거예요. 오케이? 어쨌든 크랩과 웨버가 사물의 전기를 묘사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고 뭐 하면서 이 뒷내용을 강조하면서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럼 그 뭘 강조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That
Conventional understanding of the life cycle of technology.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 생애 주기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가 나중에 해서 제공한대요. 뭐를? 불완전한 정의를 제공한대요. 라고 강조하면서 사물의 일대기를 나타내는 비유를 해왔대요. 나쁘지 않죠. 전통적인 이해가, 즉 사물의 생애 주기의 전통적인 이해가 incomplete, 즉 불완전한 정의를 제공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사물의 전기를 묘사해 왔대요. 그 부연 설명 한번 읽어봅시다. from 뭐부터? 그것의 습득부터, 즉 그 기술의 습득부터 어디까지에? 그것의 처리까지. 뭐로부터? 가정에서부터. 습득부터 가정의 처리까지. 그냥 전통적인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이 불안정한 정의를 준다고 강조했대요. 선생님이 지금 해석을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서 머릿속에 각인을 시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그대로 내가 바로 물어볼게. 여러분 여기 있는 그 다음 문장에 실제로 물건은 직선적인 수명 경로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나왔어. 첫 문장에 실제로 물건을 직선적인 수명 경로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나왔어요. 얘도 두 번 읽어줬어요. 자, 앞에 문장 내가 많이 강조했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퍼즈 버튼 누르고, 즉 정지 버튼 누르고, 이 직선적인 수명이 맥락상 두 문장의 의미상 직선적인 수명이 앞에서 가리키는 바를 찾아보세요. 사실 근데 바로 느낌이 올 거야. 선생님 밑줄을 쳐놔가지고. 예죠. 왜? 잘 봐. 전통적인 이해가 수명 경로가 불완전한 정의래. 근데 실제로 물건은 이 수명 경로를 직선적인 걸, 즉 불완전한 정의를 따르지 않는데 맥락상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얘를 이해하셔야 돼요. 얘네 둘이 같은 대상이구나. 즉 같이 이어지는 흐름이구나. 됐을까요? 근데 혹시 이거 우리가 방금 앞에서 했던 직선적 수명 경로 혹시 내용 기억나요? 그 뒤에 구조를 보고 파악하자고 했던? 네, 딱 그 문장입니다. 사실 요 문장이 빈칸 문장이었고 얘가 여기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 흐름, 맥락상 흐름을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실제 삽입 문장 문제에서.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삽입은 무조건 유기성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어쨌든 문장 구조와 유기성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23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30번인데 230번 별표. 자, 왜 230번은 별표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리고 학술적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적 표현이라고도 적어놓을게요. 학술적 표현. 근데 그렇게까지 학술적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바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예부터 설명하고 여러분이 학술적 표현을 이해를 해봅시다. 자, 선생님 밑에다 적을 테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이 there by에 대해 설명할 건데, 자, 적어볼게. there by. 선생님 얘를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강조까지는 아닌데 왜 따로 뺐냐면 얘는 고교 필수 어휘에 들어가. 근데 얘가 가진 어떤 문법적인 특성이 있거든. 근데 그건 안 배워. 근데 고교 필수의 어휘에 들어가서 얘의 품사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품사를 아니까 문장 구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조 파악 측면에서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there by 얘랑 비슷한 게 there in, there after 요 세 가지가 분사 구문이랑 같이 쓰이는데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적어보세요. there by는 그것의 by의 뜻을 살려서 의해, 즉 there이 그것이라고 해석되는 거예요. 그럼 there in은 그것 안에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 there after는 말 그대로 그것 이후에 라고 해석이 돼요.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앞에 어떤 내용을 가리키죠. 자,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내가 아까 얘 부사라 그랬죠. 자, 그럼 부사 우리가 앞에서 229번에서 컴마 찍고 there by, 즉 부사 나온 다음에 ing 나오는 걸 봤어요. 네, 이게 문법에 나옵니다. 즉 여러분은 그냥 간단하게 there by, there in, there after 다음에 ing가 나온다고 외워주시는 게 편해요. 왜? 여기 밑줄로 수능에 나오거든. 어떤 논리로? 잘 봐요. 여기까지 문장이 끝났어. 일단 부사 나온 다음에 ing 나와요. 이거 그냥 분사 구문의 형태잖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there by, in, after 뒤에는 ing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됐죠? 자, 그럼 알아야 되는 게 이것밖에 없냐? 전혀 아니죠. 자, 여기 요것도 알아야 돼요. 자, 얘랑 비슷한 게 where by, where in, where after이 있습니다. 근데 뜻은 다 똑같아. 그럼 무슨 차이냐라고 하면 얘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그럼 이건 문법에 나오나요? 안 나와요. 배우지도 않고 고교 필수 어휘도 아니야. 필수 어휘에 들어가긴 하는데 얘를 문법적으로 설명하진 않기 때문에
얘 뒤에 주어 동사가 온다는 거를 물어볼 수가 없어요. 교육과정 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there by랑 똑같이 해석이 되는데 where by는 뒤에 주어 동사의 절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 그냥 이해하기 싫으면 뒤에 문법적으로는 얘 뒤에 ing 온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분사구문 파트에서는 there by를 좀 기억해 줍시다. 자, 이제 해석을 해서 얘가 왜 학술적인 표현인지 이해해 볼 건데 딱히 학술적인 표현의 경계에 딱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해석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바로 이해를 해봅시다. 자, 따라와 보세요. in부터. 자, in highly expressionist work, 매우 표현주의적 작품에서 노벨, 새로운 스타일의 디바이스, 즉 장비는 작동한대요. in harmonious manner, 즉 부조화로운 방식으로 작동한대. 새로운 디바이스는 against 뭐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즉 주제에 대해서 새로운 디바이스는 좀 부자연스럽게 작동한대요. 그 thereby 그 부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것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됐죠? creating 뭐예요? 만들어요. disquieting atmosphere 불편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해석을 했어. 그럼 새로운 기기를 도입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면 그게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안 좋아요. 맞죠? 그럼 바로 선택을 해볼게. thus 그러므로 when the work is lesser or more readable, readable은 가독성이 있는. 그럼 여기 less일까 more일까? 당연히 less겠죠. 오케이? 작품과 주제가 서로 따로 노는데 그 장치와 주제가, 그럼 당연히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there by의 개념 그리고 유기성까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쌤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이 평소에 그냥 글을 읽으면 얘는 그냥 사실 그냥 주제 문제였어요. 이런 거 세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없어. 근데 여러분이 평소에 글을 읽으면 그냥 그렇지 라고 안 한다고요. 그냥 그런가 보네 하고 그냥 쭉 가요. 뭐 파악하지 않고, 연결성 파악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씩 세부적으로 뜯어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어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노벨은 새로운이란 뜻이고요. in harmonious는 알 것 같고, disquiet는 적읍시다. 불편한 이란 뜻이에요. 불편한.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은 이런 전치사가 좀 어색하죠. 선생님은 against를 앞에서 한번 정리해주긴 했는데 기억합시다. 뭐뭐에 대해란 뜻도 있다는 거를.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thereby,까지 기억해 주시고 우리는 다음 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232번. 자, 232번은 분사 구문이 어디 있냐면 여기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요. 그죠? 여기 딱히 어려운 어휘가 없어요. 물론 누군가에게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막 어려운 단어는 없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까지 쭉 해석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여기를 파악하셔서 로어링, 낮추면서인지 증가시키면서인지를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빠르게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ecause부터. 자, 뭐 때문에? expert, 전문가는 have extensive practice, 엄청난 연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within, 어디 내에서 limited domain, 제한된 분야, 여기서 분야입니다. 분야 내에서 엄청난 연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the key component skills in their domain, 그들의 분야의 핵심 스킬이 tend to be highly practiced, 매우 연습되었을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more automated, 자동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연관성을 생각해가지고 쌤이 30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 정지 버튼 누르고 저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 봅시다. 스타트. 자, 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뭐죠? 그쵸, 로어링입니다. 빠르게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자, each of these highly practiced skills, 즉 이렇게 매우 연습된 각각들은 그러므로 그 디맨드 요구합니다. 상대적으로 few, 거의 없는 인지적 자원을 요구해요. 즉 인지적, 즉 생각적인 어떤 자원을 덜 요구한대. 뭐 하면서? 효과적으로 낮추면서 뭐를? The total cognitive load. 여기서 load는 무슨 뜻? 그렇죠, 작업량이란 뜻입니다. 한번 한 적이 있긴 한데 작업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 인지 작업량을 전체적으로 낮춰요. 왜? 너무 자동화되어 있으니까. 됐죠? 근데 그 작업량은 뭐예요? 전문가가 경험하는 거죠.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유기성까지 확인해 주시고 요런 구간에 어휘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선생님이 어휘 문제 가져온 거니까 는 복습할 때 한 번 더 이해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넘어갑시다. 234번. 자, 여기도 thereby가 등장했죠. 무슨 뜻이라고요? 그것에 의해서.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ing가 나와야 된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는 그냥 쭉 해석을 해볼게. 여러분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 커버리지 단어가 무슨 뜻으로 해석이 됐을까도 한번 유추해 보시고 선생님 쭉 해석할 테니까 자, 따라와 보세요. 자, at the same time 우리 앞에서 했죠. 동시에 other scientists 다른 과학자들은 continue to resist speaking 계속 말하는 걸 저항해 왔어요. 누구와? 기자들과. thereby 그것에 의해 즉 기자들과 얘기하는 걸 거부하는 것에 의해서 preserving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을 지켰어요. for 뭐를 위한? 그들의 과학을 위한. 그리고 running the risk 리스크를 감수했습니다. 오브 뭐 하게 되는 리스크? 인용되지 않는 리스크. 당연히 기자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당연히 기사에 그 뭐라 그러냐 그 인용이 안 되겠죠. and 그리고 또 어떤 위험이냐면 다른 other unpleasant association with media coverage 즉 미디어 보도와 좀 불편한 어떤 연관을 좀 감수해야만 합니다. 뭐 그러겠죠. 기자가 삐지면 뭐 기사 잘못 쓸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딱히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thereby,만 잘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thereby,일 때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까지 정확히 파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참고로 이 복습하려면은 140번 문장 가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이건 참고해 주세요. 자, 넘어갑시다. 여기 235, 236 여기 236번까지만 하고 한번 끊어서 가도록 할 테니까 여기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봅시다. 235번에 우리 뭐 하고 있냐면 잊지 맙시다. 분사 구문 하고 있어요. 여기 컴마 찍고 리빙 등장하면 분사 구문인 걸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이건 어렵지 않죠. 근데 얘를 해석하려면 여러분이 패턴의 두 가지를 좀 아셔야 되거든요. 패턴의 두 가지. 그래서 우리 상기하는 차원에서 좀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패턴어휘는 여기 be informed of 밑줄 1번이라고 할게. 그래서 오른쪽에다 적겠습니다. 자, 적어볼게. inform A of B입니다. 자, inform A of B 무슨 뜻이죠? 그렇죠. A에게 B를 알리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거의 수동형이 이거죠. 오케이? 그럼 여기 어떻게 해석해? 고객은 정보를 알리게 당하는 거니까 정보를 받아요. 무슨 정보? 칼로리 정보를 받아요. 괜찮죠? 그래서 얘가 여기 오브가 뭐뭐를이라고 해석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만 더. 자, 2번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따라와 보세요. 왼쪽 세 번째 줄에 living 밑줄. 그리고 이렇게 묶어봅시다. A, B 됐나요? 적어볼게요. live A, B 무슨 뜻? A를 B 한 채로 두다라는 뜻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린 문법적인 구조도 알아야 되니까 이 B 자리에 뭐가 온다? 형용사 ing, pp 정도가 옵니다. 자, 그럼 딱 봐도 여러분이 이걸 구분해야겠다는 생각이 오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 해석하면 알겠지만 pp가 온 자리입니다. 됐나요? 근데 내가 이거 말고도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현실적으로 어떤 동사 뒤에 형용사 ing, pp를 얘가 딱 이 B 자리의 ing네, B 자리의 pp네를 구별하기 딱 쉽지 않아. 왜? A가 길어질 수 있거든. 그때부터 복잡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장을 파악할 때 여러분이 이 패턴어휘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건 큰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해석했을 때 얘가 붕 뜨네? 어떻게 해석하지 보다 리브를 보고 여기 오른쪽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네라고 인지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외워줍시다. 됐나요? 자, 그럼 얘도 내용은 어렵지 않아서 그냥 빠르게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따라와보세요. if부터. 자, 만약 레스토랑 고객이 정보를 받는다면 무슨 정보? 그들의 식사에서의 칼로리 정보를 받는다면 도수 후 뭐한 사람들? 근데 도수 후니까 나는 동사부터 찾을래요. 여기 있죠. 자, 뭐한 사람들? want to lose weight 몸무게를 빼고 싶은 사람들은요 can make use of 이용할 수 있어요. 그 정보를 뭐 하면서? living 남겨두면서. 도수 후 어떤 사람들? 칼로리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을 영향받지 않게 남겨두면서 몸무게 빼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정보를 이용하게 해준대요. 그냥 뭐 당연한 얘기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23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36번은 별표. 자, 왜 별표냐? 얘도 좀 낯선 구조예요. 뭐라고 적으시냐면 의미상의 주어라고 적읍시다.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 기억해볼까? 누구랑 누구 온다고요? 그렇죠. 명사 그대로 오거나 대명사면 대명사의 소유격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분사 구문 할 때 my seeing 이런 거 봤잖아요. my seeing 내가 보면서 이렇게. 그럼 여기 밑줄 친 여기 there 모더나이션이 표시해 봅시다.
명사, 의미상의 주어고 여기 있는 ing가 being이 분사 구문입니다. 미리 구조를 말씀드리면 여기 or, being, given 또한 분사 구문에 해당하는 거예요. 됐죠? 하나만 더. 그럼 얘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modernization은 현대화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들의 현대화가 being kept on hold, 유지되면서 또한 그들의 현대화가 being given 점점 덜 받아요. 뭘 점점 더 받아요? 공간을. 됐죠? 참고로 be given은 받다. 이거 설명 이제 익숙하죠? 그래서 따로 쌤이 설명을 안 했습니다. 자, 그럼 얘도 뭔가 유기성을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복습 열심히 한 친구는 좀 익숙하지 않나요? 안 익숙한가? 자, 얘는 우리가 106번에서 그때 무슨 내용을 했냐면 박물관에선 보여지는 거 또는 상업적인 거를 좀 중시하는 압박이 있다라는 문장에서 했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세 문장을 가져왔는데 이 지문이 총 4문장이었고 앞에 3문장만 가져왔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요 문장이 이 마지막 한 문장이에요.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보여지는 것만 강조했고 안 보여지는 것은 약간 등한시했다. 돈 때문에. 그런 내용이에요. 요거는 좀 선생님이 따로 해석을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여기 밑줄 왜 그었냐면 얘가 수식하는 게 얘라는 거. 별거 아니죠? 앞에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용 기억난다는 전제하에 선생님이 2번을 바로 해석해 볼 테니까 박물관은 보여지는 공간을 더 중시하네. 즉 상업적인 부분을 더 중시하네를 딱 느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저 빠르게 해석해 볼게. 자, at worst. 그리고 최악에서는 as 뭐 할 때 박물관이 pour more and more resource, 더 많은 자원을 pour 쏟아붓기 때문에 어디에? into their publicly visible face, 공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자원을 압도적으로 쏟고 있기 때문에 the space of storage, 저장 공간은 may even suffer, 고통받고 있대요. 왜? 안 보여지니까, 돈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 분사구문 뭐 하면서? 현대화가 계속 유지되면서, 즉 상업적인 부분만 유지되면서. 미안해요. 자, 그리고 or 또 현대화가 being given less and less space, 점점 더 적은 공간을 받으면서. 자, 그럼 수식 해석하는 거 잘 보세요. to house 뭐 할 공간? expanding collection, 점점 더 많아지는 콜렉션, 모음집을, 수집품을 저장할 공간을 더 받아요. 그리고 serve their complex conservation needs, 그들의 복잡한 보존 욕구를 serve, 충족할 그 공간은 이제 덜 받아요. 왜? 안 보이니까. 됐을까요? 됐죠? 그래서 어쨌든 얘도 앞에 내용이랑 똑같다 느껴지시면 되고, 여러분 찜찜한 단어가 하나 남아있죠? 뭐예요? house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to house는 앞에 있는 스페이스를 수식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가. 그럼 house의 품사가 동사라는 얘기잖아. house가 동사로 무슨 뜻이냐면 집에서 딱 집이라는 그 단어에서 확장돼서 저장하다 또는 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장하는 공간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나쁘지 않죠. 이렇게까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 내용까지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쌤은 이제 여기서 한번 쉬고 뒤에 앞문장부터 가도록 할게요.